아버지, 정말 이렇게 하시는 게 맞나요? 박민정 씨, 당신이 우리 집의 한 일을 생각해 보세요. 제가 가만히 있을 거라고 생각했습니까? 하지만 어머니는 이미 요양원에 가셨는데요. 이제 와서 뭘 더 바라시는 건가요? 바라는 게 아니라 당연한 대가를 받으려는 거예요. 당신이 우리 가족에게 한 일에 대한 정당한 대가를 말입니다. 그게 대체 뭔데요? 저는 그저 우리 가족을 위해 최선의 선택을 한 것뿐인데요. 최선의 선택이라고요. 참 좋은 말씀이네요. 그렇다면 당신도 제가 준비한 최선의 선택을 받아들이시기 바랍니다.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어요. 대체 뭘 하시려는 건가요? 곧 알게 될 거예요. 그리고 그때가 되면 당신도 제 아내의 마음을 이해하게 될 겁니다. 사연 곧 시작합니다. 끝까지 함께 해주시고 구독,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이 이야기는 제가 직접 목격한 실화입니다. 서울 강남구에 사는 박민정 씨는 겉으로 보기에는 평범한 30대 후반의 주부였어요. 두 아이의 엄마이자 성공한 사업가인 남편을 둔 부러울 것 없는 여성이었죠. 하지만 그녀에게는 하나의 큰 고민이 있었습니다. 바로 시어머니 때문이었어요. 72살의 김순자 할머니는 몸도 건강하고 정신도 또렷했습니다. 오히려 너무 또렷해서 문제였다고 해야 할까요? 민정 씨는 매일 아침 일어나자마자 시어머니의 눈치를 봐야 했어요. 아침밥이 조금이라도 늦으면 왜 이렇게 게으르냐는 소리를 들어야 했고, 아이들 도시락을 싸다가 실수라도 하면 며느리 교육을 제대로 못 받았다는 핀잔을 들어야 했죠. 시어머니는 특히 손님이 올 때면 더욱 심했습니다. 우리 며느리는 정말 속을 썩여서 걱정이에요. 요즘 젊은 애들은 다 이런가 봐요. 이런 식으로 손님 앞에서 민정 씨를 깎아내리는 일이 다반사였어요. 민정 씨는 그때마다 얼굴이 빨갛게 달아오르는 것을 참아야 했습니다. 더 심각한 것은 시어머니가 민정 씨의 친정 가족들을 무시하는 것이었어요. 민정 씨의 부모님이 찾아오시면 시어머니는 대놓고 인사도 받지 않았고 심지어는 거실에서 나가버리기도 했습니다. 그 와중에 남편인 김태준 씨는 어떻게 지냈을까요? 그는 평일에는 회사 일로 바쁘고 주말에는 골프나 지인들과의 모임으로 집에 있는 시간이 거의 없었어요. 설사 집에 있더라도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은 외면했습니다. 어머니께서 좀 까다로우시긴 하지만 나이가 있으시니까 이해해달라고 민정 씨에게 말할 뿐이었죠. 민정 씨는 이런 상황이 10년 넘게 계속되면서 점점 지쳐갔어요. 아이들 앞에서도 자주 신경질을 내게 되었고 밤에는 잠을 잘 수 없을 정도로 스트레스가 쌓여갔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민정 씨는 충격적인 결심을 하게 됩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로 한 것이었어요. 하지만 이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습니다. 시어머니는 몸이 건강했고 무엇보다 본인이 요양원에 가는 것을 절대 원하지 않았거든요. 민정 씨는 교묘한 방법을 생각해냈어요. 먼저 시어머니에게 건강검진을 받아보자고 제안했습니다. 나이가 있으시니까 정기적으로 건강을 체크하는 것이 좋겠다고 말이죠. 시어머니는 처음에는 거부했지만 민정 씨가 계속 권하자 결국 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상한 일이 일어났어요. 의사는 시어머니에게 초기 치매 증상이 있다고 진단했습니다. 물론 이것은 민정 씨가 미리 의사와 상의해서 만든 거짓 진단이었어요. 시어머니는 당황했지만 의사의 말을 무시할 수는 없었습니다. 민정 씨는 이 기회를 놓치지 않았어요. 어머니, 전문의 선생님이 그러시는데 이제는 전문적인 케어가 필요한 것 같아요. 집에서는 한계가 있잖아요. 그렇게 해서 김순자 할머니는 결국 요양원에 가게 되었습니다. 민정 씨는 마침내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어요. 하지만 이 모든 일을 시아버지인 김철수 씨가 지켜보고 있었다는 것을 민정 씨는 몰랐습니다. 그리고 그가 이미 며느리의 계획을 모두 파악하고 있었다는 것도 말이에요. 이것이 바로 모든 일의 시작이었습니다. 김철수 씨는 75살의 나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정정했습니다. 젊은 시절 공무원으로 일했던 그는 꼼꼼하고 치밀한 성격의 소유자였어요. 그런 그가 며느리의 행동을 그냥 넘어갈 리가 없었죠. 사실 김철수 씨는 민정 씨가 병원에서 의사와 무슨 이야기를 나누는지 모두 알고 있었습니다. 그는 며느리가 요양원 상담을 받는 것도 거짓 진단을 위해 의사에게 돈을 건네는 것도 모두 보았어요. 하지만 그는 바로 행동에 나서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침묵을 지키며 며느리의 계획이 완전히 실행되기를 기다렸어요. 왜 그랬을까요? 김철수 씨에게는 더 큰 그림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아내가 요양원에 간 후 김철수 씨는 혼자 집에 남게 되었어요. 민정 씨는 시아버지도 함께 모셔야 한다고 생각했지만 김철수 씨는 단호하게 거부했습니다. 저는 아직 혼자 살 수 있어요.
굳이 불편을 끼치고 싶지 않습니다. 민정 씨는 이 말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였어요. 오히려 시아버지까지 모시지 않아도 되어서 다행이라고 생각했죠. 하지만 이것이 바로 김철수 씨가 노린 것이었습니다. 그는 혼자 있는 시간 동안 치밀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어요. 첫 번째로 그가 한 일은 증거를 수집하는 것이었습니다. 민정 씨가 의사와 나눈 대화 내용을 녹음했고 요양원 상담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모습도 몰래 촬영했어요. 두 번째로는 법적 자문을 구했습니다. 김철수 씨는 조용히 변호사 사무실을 찾아가서 이런 경우 어떤 법적 조치를 취할 수 있는지 알아보았어요. 변호사는 이것이 명백한 사기와 노인 학대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특히 의료진과 공모해서 거짓 진단을 받은 것은 심각한 범죄 행위라고 설명했죠. 하지만 김철수 씨의 진짜 목표는 법적 처벌이 아니었습니다. 그에게는 더 치밀하고 완벽한 복수 계획이 있었어요. 세 번째로 그가 한 일은 주변 사람들에게 상황을 알리는 것이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도 아주 신중하게 진행했어요. 먼저 아들인 태준 씨에게 어머니의 진짜 상황을 알렸습니다. 태준 씨는 처음에는 믿지 않았지만 아버지가 수집한 증거들을 보고 나서는 경악했어요. 아버지, 정말 민정이가 그런 일을 했다는 말씀이세요? 증거가 여기다 있잖아. 내 아내가 얼마나 치밀하게 계획했는지 직접 확인해 보거라. 태준 씨는 그제야 자신이 얼마나 무관심한 남편이었는지 깨달았습니다. 어머니와 아내 사이의 갈등을 방치한 것도, 아내가 이런 극단적인 선택을 하도록 내버려 둔 것도 모두 자신의 책임이었어요. 다음으로 김철수 씨는 민정 씨의 친정 부모님에게 연락했습니다. 이것은 더욱 충격적인 일이었어요. 민정 씨의 부모님은 딸이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냈다는 사실조차 모르고 있었거든요. 김철수 씨로부터 전화를 받고 나서야 상황을 알게 되었습니다. 우리 딸이 정말 그런 일을 했다고요. 말도 안 돼요. 증거가 있으니까 직접 확인해 보세요. 제가 거짓말할 이유가 없잖아요. 민정 씨의 부모님은 큰 충격에 빠졌어요. 자신들이 키운 딸이 이런 일을 저질렀다는 것이 믿어지지 않았습니다. 마지막으로 김철수 씨는 가장 중요한 카드를 준비했습니다. 바로 언론에 제보하는 것이었어요. 그는 지역 신문사의 탐사보도팀에 연락해서 이 사건의 전말을 알렸습니다. 기자들은 이 사건이 사회적으로 큰 파장을 일으킬 만한 사안이라고 판단했어요. 건강한 노인을 거짓 진단으로 요양원에 보낸 사건. 이것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사회 문제였습니다. 김철수 씨의 계획은 이제 거의 완성되어 가고 있었어요. 하지만 그는 아직 마지막 단계를 남겨두고 있었습니다. 바로 며느리에게 직접 대면하는 것이었죠. 그리고 그때가 되면 민정 씨는 자신이 저지른 일의 진짜 대가를 치르게 될 것이었습니다. 민정 씨는 시어머니가 요양원에 간 후 처음으로 평화로운 일상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눈치 볼 일도 없고 집안일도 자신의 페이스대로 할 수 있었어요. 아이들도 할머니가 없어진 후 집안 분위기가 좋아졌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엄마가 예전보다 덜 신경질적이고 더 웃게 되었거든요. 하지만 이런 평화로운 일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어느 날 오후 민정 씨는 시아버지로부터 전화를 받았어요. 민정 씨, 잠시 시간 있으면 우리 집에 한번 와보세요. 무슨 일이세요, 아버지? 그냥 할 이야기가 있어서요. 중요한 이야기니까 꼭 와주세요. 민정 씨는 별다른 의심 없이 시아버지 집으로 향했습니다. 혹시 시어머니가 요양원에서 어떻게 지내는지 궁금해서 부르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시아버지 집에 도착하니 예상치 못한 사람들이 앉아 있었습니다. 남편 태준 씨와 자신의 부모님, 그리고 처음 보는 정장 차림의 남자들이었어요. 이게 무슨 상황인가요? 김철수 씨가 차분하게 말했습니다. 앉으세요, 민정 씨. 우리가 할 이야기가 많아요. 민정 씨는 불안한 마음으로 자리에 앉았습니다. 왠지 모르게 심상치 않은 분위기였거든요. 김철수 씨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들을 민정 씨 앞으로 밀었습니다. 이게 뭔가요? 당신이 우리 집안의 한 일들이 정리된 자료예요. 한번 보세요. 민정 씨는 서류를 들춰보기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첫 장을 넘기자마자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거기에는 자신이 의사와 나눈 대화 내용이 그대로 적혀 있었습니다.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기 위해 거짓 진단을 부탁했던 대화 내용 말이에요. 이건 어떻게 알았나요? 제가 모르는 게 뭐가 있겠어요. 당신이 계획한 모든 일을 저는 처음부터 끝까지 다 지켜봤어요. 민정 씨는 손이 떨리기 시작했습니다. 다음 장을 넘기니 요양원 상담 과정에서 거짓말을 하는 자신의 모습이 사진으로 찍혀 있었어요. 아버지, 이건 너무하시는 거 아닌가요? 사생활 침해예요. 사생활 침해라고요. 웃기는 소리 하지 마세요.
건강한 노인을 속여서 요양원에 보내는 게 사생활인가요? 이때 정장 차림의 남자 중 한 명이 말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김철수 씨의 변호사입니다. 지금 상황에 대해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변호사는 민정 씨가 저지른 일들이 법적으로 어떤 문제가 되는지 차근차근 설명했어요. 의료진과 공무원 사기, 노인 학대, 그리고 가족을 기만한 행위 등이 모두 범죄에 해당한다고 말했습니다. 민정 씨는 이제야 자신이 얼마나 심각한 일을 저질렀는지 깨달았어요. 하지만 더 큰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그리고 내일 아침 신문에 이 사건이 기사로 나갈 예정입니다. 뭐라고요? 기자들도 이미 취재를 마쳤어요. 당신의 실명과 함께 모든 사실이 공개될 거예요. 민정 씨는 완전히 패닉 상태에 빠졌습니다. 자신의 행동이 세상에 알려진다는 것, 그리고 그것이 자신의 아이들에게까지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생각에 아찔해졌어요. 아버지, 제발 기사는 막아주세요. 아이들이 있잖아요. 이제 와서 아이들을 생각해요. 그럼 우리 어머니는 어떻게 생각하고 있을까요? 민정 씨의 부모님도 이때까지 말없이 듣고 있다가 입을 열었습니다. 민정아, 내가 정말 그런 일을 한 거니?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었어요. 시어머니가 너무 심하셔서. 그렇다고 해서 이렇게 하면 되는 거냐? 우리가 너를 어떻게 키웠는데? 민정 씨의 아버지는 더욱 화가 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당장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라. 그리고 제대로 사과해라. 하지만 김철수 씨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이미 늦었어요. 사과로 해결될 문제가 아니라고요.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되나요? 제가 뭘 해야 하나요? 김철수 씨는 잠시 생각한 후 말했습니다. 먼저 우리 어머니를 집으로 모셔와야 해요. 그리고 지금까지 한 일에 대해 공개적으로 사과해야 하고요. 하지만 그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당신이 저지른 일의 대가를 제대로 치러야 해요. 어떤 대가를 말씀하시는 건가요? 김철수 씨는 마지막 서류를 민정 씨 앞에 놓았습니다. 이혼 서류예요. 우리 아들도 동의했어요. 민정 씨는 완전히 충격에 빠졌습니다. 설마 이혼까지 하게 될 줄은 꿈에도 몰랐거든요. 태준 씨도 처음으로 입을 열었어요. 민정아, 미안해. 내가 좀 더 관심을 가졌다면 이런 일은 없었을 거야. 하지만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선을 넘었어. 여보, 제발 한 번만 용서해줘. 다시는 이런 일 없을 거야. 하지만 태준 씨는 단호했습니다. 아이들은 내가 키울게. 하지만 우리는 이제 같이 살 수 없어. 이렇게 해서 민정 씨의 완벽해 보였던 계획은 완전히 무너졌습니다. 그녀는 시어머니를 요양원에 보내는 것으로 자유를 얻었다고 생각했지만 결국 가족도 잃고 사회적 신뢰도 잃게 되었어요. 며칠 후 신문에 기사가 나갔고 민정 씨는 동네에서 손가락질을 받게 되었습니다. 아이들 학교에서도 이 일이 알려져서 아이들이 상처를 받았어요. 김순자 할머니는 다시 집으로 돌아왔지만 이미 가족은 완전히 해체된 상태였습니다. 할머니는 며느리의 행동을 알고 나서 깊은 상처를 받았어요. 하지만 그녀는 손자들을 위해 참았습니다. 아이들에게는 죄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민정 씨는 결국 이혼을 하게 되었고 아이들과도 떨어져 살게 되었습니다. 그녀가 꿈꿨던 평화로운 일상은 결국 완전한 파멸로 이어졌어요. 김철수 씨의 복수는 완벽했습니다. 법적 처벌보다 더 치명적인 사회적 매장과 가족 해체를 통해 며느리에게 진짜 대가를 치르게 했거든요. 이 사건은 단순한 가족 갈등을 넘어서 많은 사람들에게 교훈을 주었습니다. 가족 간의 문제는 대화와 이해로 해결해야 하며 거짓과 기만으로는 진정한 해결책이 될 수 없다는 것을 보여준 사건이었습니다.